하이브의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미니진 사태 1차 분쟁이 끝나고 소강 상태인데도 악재가 해소된 주가의 모습은 아니죠. 미니진 사태의 1차 분쟁은 종결됐지만 2차 분쟁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미니진은 신나 있는 모습이지만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차 분쟁이 진짜 승부수이기 때문에 결코 미니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1차 분쟁도 단순히 미니진이 승리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이유는 하이브가 미니진을 해임시키지는 못했지만 미니진의 왼팔과 오른팔인 신모 부대표랑 김모 이사를 어두워에서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미니진 홀로 양팔이 잘린 채로 경영권만 지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사실상 고립된 상황에서 2차 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2차 분쟁은 미니진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어도어 측의 피고발인 한 명을 지난주 조사를 했고 이번 주에는 2차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발인 측에서 3회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를 분석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 미니진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경영권 찬탈 의도는 있었고 시도도 역시 했으나 다만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이러면서 미니진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행을 안 했으니까. 재판부의 정확한 워딩을 보겠습니다.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서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들므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니진이 어두워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찬탈 시도 정황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배임에 해당하는 액션의 증거 자료가 확보된다면 매우 불리해진다는 거죠. 미니진이. 근데 지금 그 수사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시혁 의장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함없이 미니진을 해임시키려는 입장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미니진 대표의 경영 분리 시도 정황이 담긴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진 대표는 5월 31일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하이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동거를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1차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미니지 측이 대인배처럼 화해를 권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1차에서는 무늬만 승리였던 것이고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미니진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 것이죠. 앞으로의 압박은 다 미니진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이브는 당연히 화해를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고 지금부터는 미니진을 향한 맹공이 남아 있는 건데 미니진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하이브 내부에 수많은 사람들을 저격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계저씨라고 표현이 된 넥슨 출신의 박지원 대표 등 게임 회사와 IT 회사 출신 임원들을 통합적으로 저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디스는 바로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 짝퉁으로 묘사를 했는데 당연히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 랩도 미니진을 향한 한 방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 랩이 민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에 재차 강경하게 나갈 입장을 보이는 등 사실상 하이브와 그 산하 레이블 다수는 민 대표에 대한 적대감을 여전히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현재 미니진 사태와 관련된 하이브의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미니진 2차 사태의 양상이다. 미니진이 화해 제스처에 대해서 하이브는 침묵으로 답했다. 제가 앞서 미니진이 좀 불리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니진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누굴 싫어하고 좋아하고 없습니다. 다만 미니진이 불리한 입장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지금부터는 미니진의 기여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니진과 하이브의 공방과는 별개로 다른 엔터사들의 주가 역시 하이브의 주가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미니진 사태가 단지 하이브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엔터 전반의 문제점을 미니진이 대대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엔터라는 업종의 민낯이 잔인하리만큼 드러나 버린 겁니다. 제가 앞서 게임 회사 출신들이 하이브의 임원으로서 입지를 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게임 업종의 선수들이 하이브로 들어와서 NC소프트랑 게임 업계에서 하던 이상한 짓들을 엔터 회사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미니진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미니진의 가장 큰 내부 고발이자 사회적인 기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경영권 찬탈 시도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틀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 미니진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사회적 기여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사를 보시면 기사 제목이 무려 하이브 미니진 공방전에서 마침내 드러난 것들이고, 무엇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 기사의 부제는 K-팝 신화에 취해 알면서 외면하고 있었던 민낯입니다. 엔터주의 민낯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도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한 건 음반 밀어내기였다. 팬 사인의 개체권을 미끼로 유통사에게 과다한 물량을 넘기거나 아니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사전 주문 수량을 떠넘기거나 하는 식으로 밀어내기가 업계 내부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업계 내부자는 미니진이죠. 몇 년 전부터 엔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떠도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다. 중국 고비 사막과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는 K-팝 음반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점점점. K-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앨범 초동 판매량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수요를 아득히 뛰어넘는 음반을 밀어내게 한 후 이를 받는 해외 유통사에서 재고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막이나 바다 밑에 버린다는 이야기다. 뭐 거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진짜로 사막 한가운데나 중국에 뭐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토리가 현실이라는 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미수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와, 정말 너무나도 기괴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음반을 구매할 시 옵션에 미수령이라는 항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K-팝 팬이 BTS나 뭐 뉴진스의 앨범 샀는데 그 앨범을 샀으면 앨범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수령이라는 항목이 있대요. 그 앨범을 받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앨범을 왜 사는 건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매 확인 증빙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팬의 입장에서는. 구매 확인 증빙은 되지만 음반이 발송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미수령이라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미수령을 딱 체크를 하면 앨범은 받지 않고 구매 확인 증빙은 되는 겁니다.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증빙을 통해서 이벤트 응모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앨범은 좀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한 짐은 늘리지 않는 선택이 바로 미수령 선택이라는 거예요. 판매처 입장에서도 택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서로 이득이긴 합니다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이벤트 응모권을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앨범의 초동 물량을 뻥튀기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비꼬는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돌 관련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응모권이 앨범을 산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앨범은 미수령하고 그냥 응모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모를 하기 위해서 팬들이 앨범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응모를 한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당첨이 될 때까지. 뭔가 낯익은 풍경이죠. 바로 리니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이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돌 산업에 대입을 한 겁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국정감사까지 불려나가게 될 만큼 탐욕스러운 장사꾼의 만행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으로 이미 결론이 난 건데, 이 만행을 K-팝에 대입을 해서 전 세계 K-팝 팬들을 상대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엔터사들이, 게임 업자들이 엔터에 진출을 해서 앨범을 판매하는 주체가 앨범 미수령이라는 항목을 넣게 되는 기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를 한 겁니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냥 아이돌을 만나는 이벤트를 판매하면은 너무나 속도 보이고 앨범 초동 물량 뻥튀기 그 미션도 있다 보니까 어린 팬들을 상대로 한번 꼬아서 더 교환하는 거죠. 한번 꼬아서 앨범을 사야지만 응모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벤트에 꼭 참여를 하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수십 개의 앨범을 한 명의 팬에게 파는 그런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고, 정작 팬의 입장에서는 그 앨범 자체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수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수령이라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임에서도 우리가 이미 겪어봤듯이 이벤트 당첨 확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과연 팬들은 이 앨범을 얼마나 많이 사야 그 이벤트에 당첨될 수 있을까? 기약이 없이 계속 앨범을 사는 겁니다. 게임 업계에서도 그렇게 사기를 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에 와서도 그 사기를 쳤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업계가 바뀌었다고, 게임 업계에서 엔터 업계로 왔다고 갑자기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NC소프트가 게이머들에게 신뢰를 잃었듯이 엔터 회사들 역시 전 세계 팬들에게 욕먹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한때에는 국위선양을 했던 케이팝이 나라 망신으로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소비자 기만과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 업계의 관행을 그대로 옮겨낸 선 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은 비단 하이브뿐만이 아니겠죠. 이렇게 당장의 매출에 눈이 멀어서 신뢰를 잃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NC소프트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엔터사들의 적나라한 민낯을 미니진이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이브는 NC소프트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숫자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JYP 주가를 봐도 여느 엔터주랑 상황은 똑같아 보이고요. 몇 달 전 방송에서 박진영이 수많은 매체에 등장해서 JYP 주식을 홍보했던 것을 F킬라에서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쇼츠 영상으로 만들었었고 또 그 쇼츠 영상에 JYP 측에서 댓글도 달렸고 또 JYP 쪽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공방이 있었습니다. 저도 답글을 열심히 달았고 뭐 저의 생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임드 셀럽 즉 박진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공인이 본인의 회사 주식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홍보를 했었다는 거죠. 에브리퍼블릭. 네, 제가 알아보니까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는 맞아요. 거기더라고. 이게 글로벌 1위 레이블 아닙니까? 맞아,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여기하고 손잡고 네, 잘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나 너 보러 내일 한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더니 그래서 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저희 건물을 싹 둘러보더니 우리는 이거 못해 이러더라고요. 저 케이팝 시스템, 네. 네, 연습생 테스팅하고 시스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보더니 우린 못해. 손잡자 이러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데 이거 우리 못해. 손잡자. 세계 1위 근데 레이블이잖아요. 그냥 그 미팅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나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든 아니든 여기에 손해를 본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한 사과는 필요한 일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박진영 본인의 추천을 듣고 들어갔다가 지금 속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 것이잖아요. 아무리 박진영님께서 3년에서 5년을 보라고 말을 했다고는 하나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표현한 그 말은 틀린 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고 나쁜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비싸게 사면은 그건 나쁜 주식이 아니라 나쁜 타이밍인 것이고 싸게 사면은 좋은 타이밍인 것이죠.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님은 JYP라는 회사가 좋든 나쁘든 떠나가지고요, 나쁜 타이밍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때가 11월이거든요. 그때 JYP의 주가가 9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4,000원이고 마이너스 45%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 타이밍이 틀린 것은 팩트라는 거죠. 얼마 전에 글로벌 공연하는 이 라이브 네이션 네. 여기하고 이제 파트너십 어떻게 보면 이게 계약을 맺었다는 걸 듣고 야 이거 미국 공연 시장에 본격적으로 데리고 가서 옛날 원더걸스에 못했던 꿈을 완전히 하시려니까 이거 파트너십 맺은 거 아닙니까? 네, 이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일단 비율이 좋아지죠. 장기 계약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수익 분배 조건이 수익 쉐어 훨씬 네네. 좋아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연 경기장들을 부킹해주는 회사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경기장들을 샀어요. 너무나 많은 경기장을 실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경기장이 없어, 베뉴가 없어. 이럴 일이 이제 훨씬 떨어지는 거죠. 공연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라이브 네이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컨텐츠가 들어오는 거고 서로 완전히 윈윈이죠. 박지영님을 믿고 투자한 분들을 대상으로 언지를 한번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남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들에게 박수 받고 환호를 받을 때 멋진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본인이 쪽팔릴 수도 있고
본인이 실수를 한 좀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고 리스펙트를 받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바뀌었어요. 리스펙티드. 리스펙티드로 바뀐 거예요. 뭐냐면 석세스풀하고 리스펙티드가 다른 건 석세스풀은 결과만 좋으면 석세스풀이거든요. 리스펙트는 과정도 좋아야 돼요. 내가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하고 반칙을 해서 성공했으면 나는 석세스풀 하지만 사람들이 날 리스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점점 더 성능 좋은 확성기를 갖게 되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좀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엔터주는 사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인 듯합니다. YG도 역시 주가 모양은 비슷하고요. 엔터주들이 고금리나 중국발 악영향을 특별히 받고 있지도 않고 또 최근에 호재로 작용하는 원화 약세랑 탄력받고 있는 수출이랑도 연결이 되는 업종이 바로 엔터인데도 업종 전체가 주가 조정을 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아이돌이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돌 비즈니스 자체의 한계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니진 사태로, 피프티 사태로, 블랙핑크 재계약 실패 사례로, 이수만의 라이크 기획 횡령 사태로 아이돌 사업의 리스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이고 게임 회사 출신들의 탐욕까지 더해져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